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나 과일이다 또는 친환경 농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장에서 생산된 작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생산을 하고, 또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일반 제품보다 유기농 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 제품들이 조금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방송인 김현철 씨가 진행하는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프로그램, 주로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데, 이 SBS에서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농장에 다녀오고 취재를 한 내용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방송에서 아메이 농장이라고 글자가 나오긴 하지만 주로 그냥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많이 표기가 되어서 아메이 농장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이 방송의 내용을 조금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메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메이가 왜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아메이라는 회사 아래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인 뉴트리라이트, 유로모니터에서 샤넬, 클리니크, 에스티로더, 시세이도와 같이 세계 탑5 스킨케어 브랜드로 선정된 아티스트리, 그리고 아메이가 맨 처음 시작한 세제류인 아메이홈, 세계 판매 1위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인 이스프링과 앰모스피어 스카이,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아메이 총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브랜드일 수도 있는 바로 뉴트리라이트가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가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원재료가 되는, 즉 영양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채소, 과일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여의도의 몇십 배 되는 크기의 농장을 4개나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트라블레이크 농장의 유기농 생산 방법에 대해서 이 방송에서 취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단지 함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식품의 재료가 되는 작물들이 어디서 생산이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생산되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건강기능식품 너무나 많습니다. 아메이가 제약회사는 아니지만 제약회사에서도 쉽게 딱딱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건강기능식품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드시는 그 식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그 원재료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정보도 쉽게 공개하진 않지만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 이렇게 대규모로 농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품 간 무슨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의 법이 비교를 못하게 해놔서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각자 소비자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내용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지금 작물들이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SBS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국내 시금치에서 미네랄, 철분의 함유량을 한번 조사를 해본 것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발표한 자료로 일본의 시금치는 1952년에는 100g당 13mg만큼 철분이 들어있었지만 1993년에는 0.7mg 밖에 없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이니까 한국은 다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방송은 설명하는데, 1952년에 시금치 한 단만으로 가능했던 영양소 섭취를 1993년에는 무려 19단을 먹어야 같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시금치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당근은 1개만 섭취하면 될 것을 10개를 섭취해야 하고, 귤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1개만 먹어도 되는 귤을 2001년에는 20개를 먹어야 비슷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1993년이 아니고 2001년도 아니죠. 2023년인데 과거보다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게 맞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미네랄 사이클에 있습니다. 미네랄 사이클이란 땅, 즉 흙에 존재하는 미네랄을 작물이 섭취하면서 성장을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작물을 먹고 또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유용하게 쓰인 뒤에 배설이 되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도 아니죠. 한참 과거부터 화학비료의 사용이 너무나 대중화되면서 바로 이 퇴비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과정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땅에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고 작물에도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결론적으로 그 작물을 섭취하는 사람들 역시도 음식만 섭취해서는 이제는 충분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 종합비타민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흔합니다. 실제로 도시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시골의 지하수에서 수질 검사를 했을 때 오히려 물이 더 산성수가 나오거나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도시보다 더 많이 검출이 될 정도로 이 화학 농약이 너무나 대중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세계적으로 농약을 좀 덜 쓰자, 화학 비료를 좀 줄여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세계 식량 농업 통계 영감에 의하면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이 2000년에서 2019년까지 36%가 오히려 증가를 했고 화학 무기질 비료 사용량은 같은 기간 대비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브로콜리를 물로 씻으실 때 사실 물로만 씻으시면 물이 브로콜리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우산처럼 물을 튕겨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브로콜리는 기본적으로 물에 녹지 않는 기름막 같은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고 화학비료나 농약을 안 쓰고 재배를 하려고 해도 그 땅까지 관리하면서 재배하는 곳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하는 작물에서 영양소가 많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과일 채소 충분히 먹는 사람은 30% 미만이고 젊을수록 덜 먹는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영양소가 부족한데 심지어 계속해서 채소를 덜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가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거기서 나온 재료로 직접 건강식품을 만드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뉴트리라이트의 창업자 칼렌 보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땅에서 재배하는가이다. 그렇다면 오늘 새가요,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자연으로부터 얻는 친환경 농법 편에서 소개된 뉴트리라이트 트라울레이크 농장의 친환경 재배 방법 3가지, 사실은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송에서 소개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에서 처음에 이현우 씨가 트라울레이크 농장에 방문했다 이렇게 나오고, 트라울레이크는 아메이가 가진 농장 중에서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농장입니다. 1998년에 설립이 되었고 대지 면적이 1267에이커 정도인데 512만 제곱미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농장 상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농장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허브를 생산하고 허브를 연간 907톤이나 생산한다고 합니다. 트라울레이크 농장에서 소개된 친환경 농법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로 농작물 피해 줄이기입니다. 이 남성분이 지금 매 훈련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매가 이 농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합니다. 농장에서 가장 적이 뭘까요? 바로 다른 새입니다. 새들이 와서 농작물을 쪼아먹고 농장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데 바로 이 매를 훈련시켜서 다른 새를 쫓는, 새로 새를 쫓는 자연적인 방법이다라고 이 코트 클레이턴이라고 하는 아메이 농장의 매 훈련사분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기존의 다른 농장들이 채택하는 방법은 총을 사용해서 쫓거나 아니면 살서제라고 일종의 쥐약입니다. 쥐약을 포함시켜서 작물 피해를 줄인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가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새들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트라울레이크 농장에서 하고 있는 두 번째 친환경 농법은 바로 지렁이를 활용한 농법입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대신 이 지렁이를 사용해서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데 지렁이가 땅에 좋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지렁이는 땅속에서 움직이면서 굴을 만듭니다. 이 굴을 통해서 땅에 폭이나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 촉진이 되고 이것이 작물이 더 뿌리를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지렁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지렁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배설하는 분변이 있는데 그것이 또 천연 비료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작물이 자라는 데 필수적인 물을 잘 통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은 결국 식물에게 산소를 더 잘 공급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업 비법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만년설의 물을 농수로 활용하기입니다. 트라울레이크는 따로 물을 길러와서 그 물을 농장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농장 뒤편에는 애덤스 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만년설이 있는데 빙하에서부터 물이 녹아서 농장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물을 농업 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과
높은 산의 정상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생긴 물의 영양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이 물로 작물을 키운다면 작물에도 분명히 더 많은 영양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염된 농업 용수를 사용해서 작물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재배된 작물을 먹고 인간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물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질 검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이렇게 트라울레이크 농장의 3가지 친환경 방식을 소개했는데, 이것이 아메이 카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씨앗에서 완제품까지가 뉴트리라이트의 슬로건이기도 한데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곳 이외에도 브라질과 멕시코에도 비슷한 형태의 농장이 대규모로도 따로 있습니다. 8가지 과정을 한번 보시면 앞서 방송에서 소개된 내용뿐만 아니라 콩을 심어서 질소를 넣는다거나 먼저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재배를 시작한다거나, 맷뿐만 아니라 무당벌레, 잠자리 유충, 올빼미 등을 이용해서 식물을 지키고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아세로라 체리 같은 경우는 빨갛게 익기 전보다 파릇파릇한 초록색일 때 비타민C 함량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때 재배를 하고 또 땅에 쉴 수 있도록 양을 이용해서 청소를 시키고 3, 4년간 그곳에서 재배를 하면 1년간은 휴경 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마트나 이런 곳에서 유기농이다, 친환경 재배 채소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이렇게 재배를 할까요? 진짜 땅부터 관리하고 시작을 할까요? 방송에서는 마지막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기업들이 먼저 실천하는 친환경 경영이라고 합니다. 아메이가 ESG 대상도 받았지만 진짜 ESG는 아메이가 60년 넘게 지속해온 이 농장 관리법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트리라이트 제품, 이렇게 한 단면만 보아도 정말 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SBS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친환경 농장 소개편은 제가 상세 내용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도 아메이 제품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상세 내용이나 댓글에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